랭구님, 네. 최근 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경제 방향이 나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내용이 꽤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부동산 외적인 내용도 많으니까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부동산에 좀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질문 내용도 내용이지만 오늘 목소리라든지 지금 갑자기 막 변화가 있어가지고 제 구독자분들 좀 깜짝 놀랄 것 같기는 합니다.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이번에 저도 정책 내용 봤거든요.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것들은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서머리를 해봤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내용만 추려본 거거든요. 제가 장표를 좀 만든 게 있으니까 같이 좀 띄워놓고 설명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가 역전세 대출 규제 완화 해주겠다. 뭐 이건 뉴스로 계속 나왔던 거죠. 그대로 이제 원문에 적혀 있는 거죠. 그 내용은 뭐 수치적으로 보면 늘려준다, 대출 좀 더 하게 해준다, 이제 그건데 얼마까지 더 되느냐, 그 내용이 여기 조금 샘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 DSR 40% 하던 것들을 DTI 60% 해주겠다. 뭐 임대사업자들은 이제 원래 받던 소득, 월세 대비 대출을 얼마까지 해줄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완화해 주겠다 라는 부분이 담겼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지도 거기 원문에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갖고 와봤는데 가정은 그런 거죠. 개인이 연소득이 5천만 원이다 라고 봤을 때 그분이 금리를 4%로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지금 대출이 없는데 앞으로 대출을 하게 되면 그때 DSR 40% 적용됐을 때는 3억 5천까지인데 이게 이제 DTI 60으로 바뀌면 5억 2천까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억 7,500 정도 더 대출을 더 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임대 사업자도 늘어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해줬을 때 과연 현실에서 적용이 될까 하는 부분이에요. 피디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역전세 대출 활용 많이 할까요? 할 것 같은데요? 할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아, 하기는 하겠구나. 근데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를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전세를 과거에 2년 전에 5억에 줬는데 지금 봤더니 시세가 4억이에요. 그럼 1억이 내렸잖아요. 5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4억밖에 지금 안 되니까 차액분 1억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서 다른 임차인에 넣어가지고 5억을 돌려주면 돌려줄 수 있겠구나. 이게 1번 케이스예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대출을 일으킨 다음에 다음 전세자가 과연 4억을 전세를 넣고 대출이 있는데 이걸 들어올까? 저는 이게 물음표거든요, 사실은. 가능은 하지만 현실에서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차인을 아예 못 구하는 경우가 저는 이게 훨씬 많은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5억인데 전세를 뭐 4억, 뭐 4억 3천 이렇게 막 내놓겠죠. 현재 시세에 맞게끔. 근데 임차인이 안 구해지는 거죠. 근데 5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집값은 10억인데 이제 그랬을 때 보통 집값의 뭐 60%, 좀 많게는 70% 대출 가능하잖아요. 그 한도만큼 대출해서 그 금액으로 그 5억에 대한 전세금 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열려 있죠. 대신에 이렇게 한 경우에는 꼭 후속으로 월세가 아니라 전세만 받아야 되고 전세를 받았을 때 그 금액을 가지고 무조건 우선 대출 상환해야 된다. 그런 조건들이 달라붙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이 이용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번 내용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긴 한데 현실에서 약간 우왕좌왕하는 것들이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FAQ 내용도 좀 담겨 있더라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였냐면 종부세 이제 부담 완화였거든요. 결론은 그런 거죠. 작년 그때 종부세를 완화해주기 위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춰줬죠. 그리고 앞으로는 80%로 한다고 했는데 80% 안 하고 그냥 작년처럼 그대로 그냥 유지해주겠다 한 거죠. 그게 완화의 개념이에요. 결국은 이제 2020년 수준으로 완화되는 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좀 고가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확실히 완화가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가지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기간을 단축해주겠다 하는 건데 이거는 모든 구역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신탁사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기존 정비사업 소유기간을 기존 대비 한 2, 3년 정도는 단축해줄게요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내용은 아닐 것 같아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번, 2번 그리고 이 중에서도 많은 관심은 1번 항목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대출 네. 관련해서 변화
변화가 좀 큰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면 이 변화의 핵심이 무엇일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간단하죠. 일단은 일반적인 대출에 대한 건 아니고요. 세입자를 조금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역전세 난 임대인도 조금 구제해주자라는 목적인 거죠. 앞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전세 임차인들도 조금 안심시켜 줘야 되겠다는 게 저는 좀 담겨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목적이 되게 명확하거든요. 송곳 같은 정책이에요. 일반적인 대출이랑 아무 상관없고 이러한 경우에만 딱 쓸 수 있고 그 외에는 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다른 뭐 의도나 뭐 저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이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큰 변화나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정책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번 정책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정책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이런 내용들만 담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느낀 건 이런 거죠. 되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정부가 관여를 하겠다. 근데 그 외 것들은 최대한 관여를 안 하겠다. 요 스탠스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시장의 논리에 맡기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는 정부 정책을 신경 쓸 필요가 없겠구나. 시장에 맡기겠다고 하니까 시장만 잘 보면 되겠구나. 근데 이제 시장은 결국은 돈인데 돈은 계속 어디로 흘러가는지 제가 조금 보니까 한 두세 가지 곳으로 돈은 계속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첫 번째 지금 정부 정책 때문에 부동산 입장에서는 취득세 지금 계속 중과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으로 그 감면해주겠다고 한 것도 지금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은 움직임이 있지만 그 외 분들은 아무도 안 움직이는구나. 그럼 그분들이 갖고 있던 돈은 어디로 움직일까? 일단은 지금 보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양도세 부분도 확정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죠.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단기 매도도 그렇고 그래서 매도할 사람들이 계속 연기하고 매수할 사람들도 본인이 사서 팔 때 양도세가 또 문제되니까 또 보류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현상들이 뭐 세수 뭐 반토막 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많은 돈들은 부동산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을까? 지인분들이나 젊은 분들 돈 좀 갖고 있는 분들 보니까 파킹 통장에 돈을 그렇게 많이 넣고 있더라고요. 피디님은 파킹 통장 안 써요? 다 투자가 되어 있네요. 물렸다고 하나요? 근데 이제 나머지 조금 여유 자금을 어딘가 쓸 데가 없다 보니까 파킹 통장에다 많이 넣고 있더라고요. 그 최근에 제가 본 기사에서는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네이버 통장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쉽게 이제 증권사에서 파킹 통장 만들 수 있게 해주는데 신규 가입한 사람들 대부분 다 20대, 30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이제 파킹 통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죠. 대부분 다 저는 주식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올 초부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했을 때 일단 심리가 먼저 극복이 돼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심리가 변화가 생기면 저는 당연히 주식시장부터 무조건 뜨거워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반증이 최근 뉴스를 보면 뭐 FC 총 뭐 3조 달러 돌파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3조의 수준이 와 이게 얼마 정도일까 보니까 영국 GDP가 전 세계 6등인데 그게 3.1조더라고요. 7등이 프랑스인데 2.9조더라고요. 한국이 1.7조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의 회사가 평가받고 있는 이 금액이 야 영국과 비슷하구나. 영국이 벌어들이는 금액이랑 GDP랑 비슷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빠르게 돈이 되는 곳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 금리가 단기간 급등했잖아요. 근데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움직인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차이가 많이 나는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환 차익을 노리고 최근에 이제 엔저 현상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돈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원화 환율이 900원에서 한때 800원대가 됐다가 다시 900원으로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뭐 엔화 뭐 유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분들은 뭐 일본 주식 사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잖아요.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잖아요. 입지 좋은 약간 신축 아파트, 좀 단지 세대수가 많은 그런 아파트들은 지금 반등하고 계속 실거래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들은 부동산으로도 계속 그렇게 빠르게 오고 있지는 않지만 천천히 들어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거에 대한 뉴스를 살펴보면 지금 서울에 이제 18주 동안 연속 매수 심리가 이제 상승하고 있다. 그런 뉴스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 같은 것들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 그 다음에 광역시 순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패턴들이 약간 목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돈은 이제 정부 정책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네. 힘든 시기를 다 겪고 나서 왜 이제 와서 정부는 급하게 정책을 내려고 하는 걸까요? 급했던 건 사실 올해 1월 달이었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도 사실 경제정책을 냈었고, 이제 6, 7개월 지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대한 경제정책을 낸 거는 그냥 원래 그냥 당연히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책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죠. 1월 달에는 둔촌주공 구하기 정책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정책은 역전세 구하기 정책이죠. 그 땡땡땡 구하기 정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번에는 과연 어떤 정책이 나올까? 땡땡땡이 뭐가 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슈 될 만한 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분양도 이제 큰 이슈가 아니고, 오히려 이슈가 된다고 하면 은행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이것도 많이 지금 진행이 돼버렸고, 나머지 어떤 이슈가 있을까? 오히려 이슈가 아니라 땡땡땡 구하기가 아니라 땡땡땡 더하기 정책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하반기로 이제 가게 되면 그 다음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총선에서 사람들의 기대치, 심리가 이제 막 풍풍이 돌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게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구하는 정책 가지고는 안 될 거거든요. 더하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호재,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서울시장을 필두로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압구정 막 뉴스 뭐 이렇게 된다, 뭐 용산, 여의도 뭐 이렇게 된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게 다 지역 이야기죠.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 지금 또 잠잠하지만 또 하반기 되면 또 1기 신도시 재건축이 해줄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 전역으로 보면 이제 경기도와 서울을 넘나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니까 또 GTX 이야기 뭐 계속 나올 것 같고, 나머지 지방 같은 경우는 아마도 특별하게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 각 지역에 특화된 산업들이 있잖아요. 뭐 포항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있고 뭐 다 지역들이 그 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산업에 대한 활성화 해주겠다. 전부 다 더하기에 대한 정책이죠. 아마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 발표를 제가 또 모니터링 해가지고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그때 나오면 같이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